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 다들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서로 무기 좀 줄이면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사실 이게 단순히 남북한이 합의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이유 딱 3가지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핵심 3가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 지긋지긋한 불신 문제, 그리고 각자의 내부 정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셈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독일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게 왜 잘못된 비교인지 짚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이건 뭐 정치인들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남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린 그런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도발, 또 여러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은 정말 거대한 불신의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정부 대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은 거죠. 남쪽에서는 어릴 때부터 북한의 도발 뉴스를 보고 자랐고, 북쪽에서는 또 반대로 미국과 남한을 적으로 배우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서 서로를 어떻게 믿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내부의 압력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수천 통의 편지가 갔다고 해요.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로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한처럼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도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엄청나다는 거죠. 군부 같은 강경파들한테는 핵이 곧 체제 생존의 마지막 카드인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는 남북한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력한 이웃 나라들, 주변 강대국들의 문제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반도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에는 중국, 위에는 러시아, 오른쪽에는 일본.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 사이에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형국이에요. 이건 뭐 지정학적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남북한이 서로를 100% 믿게 됐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기 다 없애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냐? 우리에겐 북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무기는 당연히 북한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체제를 지켜야 하는데 섣불리 무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미중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축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도 통일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않나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한반도랑 독일은 상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독일이 통일될 때는 어땠나요? 냉전이 막 끝나던 시기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해 무드가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도 통일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방해하지는 않았죠. 동독은 핵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한반도는요? 미중 경쟁은 최고조에 달했고 주변국들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이건 뭐 시작전부터가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이유들만 잔뜩 있는데 그럼 희망이 없는 걸까요? 에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축이 어렵다면 좀 더 현실적인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2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군비 축소는 말 그대로 무기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군비 통제는 비유하자면 서로 총을 겨누고는 있지만 방아쇠에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절대 먼저 쏘지 말자,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무기는 그대로 있더라도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줄이는 거죠. 사실 이런 군비 통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 9.19 군사합의 때 했던 것들 있잖아요. DMZT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일부 철거한다거나 JSA를 비무장화한다거나 또 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군사 직통선을 설치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조치들이 바로 신뢰를 한 걸음씩 쌓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 통제의 목표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당장 모든 무기를 없애자가 아니라 무기가 있더라도 서로 믿고 실수로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무장 상태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겠죠. 그 길이 정말 멀고 험난하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군축이라는 너무 큰 이상만 쫓기보다는 군비 통제라는 현실적인 발걸음부터 차근차근 내딛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